예. 자, 현대 국어 문법 단권화 첫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문인데 우리가 국어학을 공부할 때 대부분은 의문론에서부터 출발하죠. 의문론, 형태론, 그 다음에 통사, 의미론. 그래서 앞으로 3, 4월 동안은 현대 국어만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먼저 의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의문.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의문 그러면은 이것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소리다. 소리의 성질을 이야기할 때 물리적인 음성과 구별해서 물리적인 소리 그러면 우리가 음성 이거 대입해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소리다 그러죠. 우리가 추상 그러면은 이 구체적인 소리에서 공통적인 것을 뽑아내는 것을 우리가 추상이라 그러죠. 자, 그러니까 이건 실제적인 것은 아니고 의문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소리다 이거죠. 공통점들을 뽑아낸 그런 관념적인 그런 소리다. 자, 그 다음에 그 기능에 있어서 기능론적인 차원에서 의문은 의미를 변별해 주는 단위다. 변별해준다, 또는 구별해준다, 차이나게 해준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의문은 그 기능이 의미를 구별해주는 기능이 있어야만 의문이라는 거죠. 만일 이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의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의미를 구별해주는 것. 자, 이것이 의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문 그랬을 때는 이 음자가 음소, 운소를 합친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의문 그랬을 때는 이 음소를 가리키는 의미로 쓰죠. 그래서 의문을 나눌 때 이제 분절 의문,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 이렇게 둘로 나누면 이 분절은 나눠진다는 소리고 비분절은 나눠지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비분절 의문 그러면은 운소를 가리키고 분절 의문 그러면은 음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문 그러면은 이것은 음소다. 음소는 분절되는 의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소리들이 있는데 물리적인 소리들, 구체적인 소리들은 여러 개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게 음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언어에 따라 다 다르죠. 여러 음성들이 있는데 그 음성들 중에서 오직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 구별해주는 기능 이것만 음소가 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음소는 언어마다 다르죠. 자, 언어마다 차이가 있는데 어떤 것은 음소가 되고 어떤 것은 음소가 안 돼요. 자, 영어에서 T와 D는 각각의 음소가 되죠. 이것도 하나의 음소, 이것도 하나의 음소.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이것들이 구별되는 음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들은 디귿으로, K나 G 이런 것은 기역으로, P나 B 이런 것은 비읍으로. 얘네들 입장에 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하겠죠. 왜 나도 얘하고 다른데 왜 나는 안 봐줘? 이런 의문이, 이런 불만이 생기겠죠. 근데 이런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영어의 의문 체계와 우리말의 의문 체계가 다르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어요. 왜 이 우리말의 리을이 영어에서는 R과 L로 나눠져서 얘네들이 각각 변별적인 기능을 하는데 우리말에서는 못하는가? 그것은 의문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변별적인 기능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변별적인 기능으로 나는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잘해. 특히 나는 기억력이 뛰어나. 나는 뭐 창의력이 뛰어나.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네, 못하네. 이것도 어떤 특정한 범위 안에서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죠. 어떤 사람은 단지 암기 능력이 뛰어날 뿐이에요. 그런데 암기 능력이 달달달달 해가지고 시험 패스하면, 합격하면, 아, 얘는 공부 잘하는 애다. 그러는 거죠. 굉장히 불합리하죠. 임용고시 준비하는 거 보면 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한테 불리해요. 딱 정리하고 암기하고 하는 게 대체적으로 여학생들이 더 꼼꼼해서 잘하는 것 같아요. 대학에서 그 학점 받아보면 그렇죠. 여학생들 많은 과에 가서 수강 신청하면 아주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내가 교원대에서 국어교육과하고 초등교육과에 똑같은 과목을 한번 가르친 적이 있어요. 국어 정서법을. 그래서 그거 우리말 표준어, 표준 발음법, 그 다음에 뭐 외래, 로마자 이걸 한국어를 쫙 하는데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내요. 내가 그래도 교원대 국어교육과 하면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예요. 근데 초등교육과 학생들을 당해낼 수가 없어. 50문제를 내면 초등교육과 학생들은 거의 한 55에서 60 사이에 다 걸쳐 있어. 점수를 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막 A 플러스에게 줄 때 출석, 조금 늦은 거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하고 해서 점수를 쳐야 돼. 그래도 막 B 이하 주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국어교육과 학생들도 다른 과에 비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고 그런데 초등과의 교육과 학생들한테는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 뛰어나다는 기준을 어디에다 둬야 되나, 이게 참 어려워요. 단지 집중하고 외우고 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그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다른 가지 다 뛰어난가?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나는 추신수 선수가 그 텍사스에 막 $10,000,000 이걸로 막 계약하고 막 그럴 때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저 친구가 조선시대 때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저 팔 힘, 순발력 이런 걸로 뭘 할 수 있었을까? 아마 이 농가집에서 지주 밑에 소작인으로 일 잘하는 상머슴쯤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세경으로 쌀 10가마 받을 때 한 15가마쯤 더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때를 잘 만나니까 쌀 5가마니의 덤이 지금은 $10,000,000가 되고, 그 유럽 NBA에서 뛰는 농구 선수들 보면은 막 뭔가 막 천정부지죠. 엄청나죠. 그 사람들이 농구가 없었으면 뭐 했을까? 아마 그 힘으로 노동하는데 약간의 혜택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지금은 아주 뚜렷한 변별적인 자질을 해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는 엄청나게 차이 나는 그런 기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뛰어났는가? 그 사람이 그걸 만들었는가? 누가 만들었어요? 현대 사회가 만든 거죠. 스포츠 산업이 만든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시간이 나를 못 알아줄 때가 있어요. 시대가 나를 안 알아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시간이 자기한테 딱 오면 자기 것이 꽃피게 되죠.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이 다 기다리는 시간이죠. 힘든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변별적인 능력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죠. 학교 가는데 엄청나게 능력이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그 능력이 있다는 게 뭐 잘 가르치는 능력일 수도 있고, 잘 놀아주는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그 외에 뭐 다른 아이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그런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각각 변별적인 기능이 다 달라요. 근데 그것이 일정한 체계 안에 있을 때 변별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음성적인 자질은 다 달라요. 수없이 많은 음성들이 있어. 그런데 그 음성들이 의문의 자격을 가지려면 의문 체계 안에서, 그 언어의 의문 체계 안에서 변별적인 기능을 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의문 체계, 우리가 의문을 공부하는 것은 그 음성의 특질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의문 체계 안에서 어떤 변별적인 기능을 하느냐, 그것을 아는 거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음성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들이 변별적인 기능을 하는 것은 그 의문 체계 안에서 뜻을 구별해 줄 수 있어야만이 그것이 하나의 의문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의문이냐 아니냐, 얘가 뜻을 구별해 주는 기능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을 이제 알아내는 방법이 있는 거죠.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것들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최소 대립상을 형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최소 대립상. 자, 어떤 단어가 있는데 두 단어가 같은 위치에 있는 하나의 의문으로 뜻이 구별이 될 때,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이 되면 안 돼요. 위치가 달라서도 안 돼요. 반드시 동일한 위치에 있는 한 음의 차이로 의미가 구별이 될 때, 이것을 우리가 최소 대립을 이루고 있다고 그러고, 이런 단어의 쌍을 최소 대립쌍이라고 그래요. 최소 대립쌍. 자, 그래서 물과 불 이러면 이 종성과 중성과 종성은 똑같지만 이 초성 위치에 있는 이 음에 의해서 뜻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최소 대립상. 띠하고 때하고 하면은 이 중성 하나에 의해서 의미가 구별이 되죠. 자, 최소 대립상을 이루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보적 분포를 가져야 돼요. 자, 이 비슷한 음성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전혀 다른 음성이 아니고 비슷하게 소리 나는 음성이, 소리는 비슷한데 동일한 환경에서 나타나지 못하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배타적으로 나타날 때, 자, 이 상보적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배타적.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상보적이다 그러면은 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서로 달라져요. 남편이 하는 일이 있고 아내가 하는 일이 있죠. 서로 섞이지 않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지만은 그 다음에 둘 사이는 배타적인 그런 관계가 된다, 이런 거죠. 자, 상보적 분포를 가져야 된다. 비슷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비슷한 의미, 상보적인 분포를 가져야 되는데, 만일 비슷한 의미, 상보적 분포를 이루지 않고 서로 섞여버린다. 같은 위치에 두 개 같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하나의 음소가 아닌 거예요. 서로 다른 음소가 되는 거죠. 자, 우리말에서는 이 디귿이 T로도 되고 D로도 되는데, 영어나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T로 실현될 때하고 D로 실현될 때하고 의미가 달라져 버리죠. 근데 얘네들은 같은 위치에 나타나죠. 근데 우리말은 T와 D가 같은 위치에 나타나지 않죠. 대디 그런다면은 이 앞에 디귿은 T로 소리 나지만 이 디귿은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으니까 D로 소리 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둘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디귿과 이 디귿은 위치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D가 앞으로 나올 수 없고 D가 뒤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상보적 분포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예를 보면은
굴, 구두, 뭐 가구, 배구, 또 음절 말에서 국, 기역 이런 것처럼 기역을 예로 들면 이 기역이 구두 그랬을 때는 K로 소리 나고, 그 다음에 가구 그랬을 때는 G로 소리 나고, 그 다음에 국 그랬을 때는 폐쇄되지 않는 기역으로 소리 난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음이 다른데 나타나는 위치는 항상 베타적이라는 거예요. 이 K가 나타나야 할 때 G나 폐쇄음, 기역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항상 구별이 잘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상보적 분포에 있지만은 모든 음운들이 상보적 분포에 있다고 해서 하나의 음운은 아니다. 중요한 기준이 음성적으로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음성적으로 비슷하지 않으면 상보적 분포를 이루더라도 하나의 음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히읗과 이응이죠. 이것은 항상 초성에서만 나타나고 이것은 항상 종성에서만 나타나니까 상보적 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음운은 아니다. 왜냐하면 흐 하는 소리와 응 하는 소리가 비슷하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자유 변형을 하나 더 집어넣기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최소 대립상 상보적 분포, 그 다음에 음성적 유사성이에요. 이 세 가지는 꼭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뭐 다른 것을 조금씩 더 집어넣기도 해요. 자유 변이음 관계, 하나의 음소를 이루는 것은 자유 변이음을 자유 변이음 관계에 있을 때, 자유 변이음 관계에 있을 때 이것은 하나의 음소다 하고 더 집어넣기도 해요. 그 다음에 어떤 동형성을 가지고 있을 때, 자, 이것은 뒤에 다시 또 설명하도록 하고, 자유 변이음이나 뭐 동형성 같은 것을 더 집어넣기도 하는데 이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의 음운에는 다른 변이음들이 있을 수 있죠. 똑같이 이렇게 소리 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음소가 지금 아까 뭐 K가 기역 같은 경우 K나 G나 또는 폐쇄음 기역이나 이런 것들은 변이음이죠. 하나의 음운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을 띠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사람 자기에게도 여러 가지의 나가 있죠. 친구에게 보여지는 나, 부모님에게 보여지는 나, 외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 다 비슷비슷하죠. 그런데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 너무 당연하게 인식을 하는 거죠. 사람이니까 여러 모습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도 밖에 나오면 다 의젓하지. 우리 아들이 집에서 막 하는 거 보면, 아유, 이 녀석 밖에 나가서 저렇게 하면 큰일인데? 그런데 밖에서 외부 사람들이 보는 아들의 평은 다 좋아요. 믿음직스럽고 책임감 있고 좀. 근데 맨날 이제 하는 소리가, 다 그 허당이에요, 허당. 근데 가만 생각하면 어떤 아들이든지 집에서 부모님이 봤을 때 그렇게 느끼지 않은 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 밖에서는 다 그럴 때도 집에서는 허당인 게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걔가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집에서나 그러지 그럼 다른 데 가서 어떻게 해. 다른 데 가서는 항상 긴장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아빠니까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허당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또 그 말 들으니까 그렇게 갖게 돼요. 자,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혐오감을 주는 거죠. 여러분들 어제 오늘 아주 이 충격 많이 받았죠. 특히 안희정 지지자들은 더 그랬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그러면 뭐 홍발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그래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하고 충격을 안 받을 것 같은데 안희정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이었어?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괴리감이 너무 떨어지죠.
이건 뭐 상보적 분포나 자유변임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저도 계속 멘붕이었어요.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그래버리니까. 그러면 이것은 자유변임 관계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뭐 야구 배트 던져가지고, 던진 게 아니라 막 가서 깨더라고. 충격을 그렇게 막 표현하는데. 자, 허용할 수 있는 그 음가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이게 변이음이에요. 그래서 이 시옷 같은 경우에 보통 치조음인데 경국에서도 소리가 많이 나죠. 경국 소리 나는 것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개그 콘서트 같은 데서 막 사람들 말할 때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안녕하셨어요 막 이렇게 말하죠. 이럴 때는 이 S로 발음해야 돼요. 치조에서 안녕하셨어요 하고 써라고 말할 때는 치조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경국에서 소리 나면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소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녕하셨어요 해도 우리가 저건 시옷 발음이다 라고 이해를 하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변임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최소 대입상을 설정할 때 주의점 보면 여기서 양적 대등성과 질적 대등성을 지켜야 된다. 단권화에다가 이제 기본적인 것을 조금 다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일본 인류월 달에 했던 기본보다는 약간 덧붙여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아주 조금은 깊은 내용이어서 몰라도 될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어떤 방향에서 내느냐에 따라서 이런 개념을 안 쓰고 그냥 문제 속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은 우리가 좀 공부하는 게 좋겠다 해서 약간 깊은 내용은 이제 토바보기에 집어넣었어요. 토바보기에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핀다는 거죠. 조금 더 깊은 내용들을 이렇게 따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생소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더 깊이 조금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공부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양적 대등성 그러면은 이 최소 대입상을 이루는 음운의 개수가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단모음하고 가다 하고 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변별적으로 기능하는 것은 아와 외죠. 외. 그런데 이랬을 때 이 외가 단모음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같은 거죠. 양적 대등성을 충족시키는데 만일 이것을 이중모음으로 봐버리면 이것을 이제 외하면 가다 괴다 그래 버리면 이 아와 이 외를 같이 봐서는 안 되죠. 이럴 때는 최소 대립상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모음 플러스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이거든요. 그러면 이중모음이니까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 이중모음이니까 얘 아와 음운의 개수가 같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양적 대등성을 지켜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질적 대등성. 소리의 성질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소는 음소끼리, 운소는 운소끼리. 그 다음에 자음은 자음끼리, 모음은 모음끼리.
그 다음에 반모음, 반모음끼리 이렇게 대입을 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괴다 하는 거다고 뭐 괴다 이래버리면은 아니 이런 것은 좀 뭐 겨다 이랬을 때는 이 외와 여 두 개가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이 반모음끼리 대립되는 것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반모음에다가 단모음도 달라져 버리고 그러면은 두 개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서로 종류가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양적 대등성이나 질적 대등성 이것을 준수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자, 여기에 관련된 그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음소 히읗과 이응의 분포적 특성을 이해한다. 라는 학습 목표로 학생이 탐구 활동을 한 것이다.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여기서는 일단 정답만 체크하고 해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것은 이제 기출 해석에서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할게요. 자, 니은하고 리를 보면 종성 히읗은 뒤에 오는 디귿, 지읒, 기역과 결합해서 티읒, 치읒, 키역이 되지만 종성 이응은 디귿, 지읒, 기역이 와도 변화가 없다. 자, 나타, 나치, 나코 모두 다 축약이 되면서 거센 소리를 만들고 있죠. 격음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응은 음가 있는 이 이응은 전혀 종도, 종조차, 종과 해서 이 이응이 변화가 없다는 거죠. 히읗은 그 자체가 이제 합쳐져 버려요. 자, 그 다음에 리를 보면 낳는다, 낳니, 강남. 그래서 종성 히읗은 니은이 오면 니은으로 실현되지만 종성 이응은 변화가 없다. 자, 이 뒤에 보면 낳는다 그랬을 때 낳는다. 이것이 이 히읗이 음절 끝소리 규칙에서 일단 디귿으로 변하겠죠. 여기에 는이 붙어서 이 디귿이 니은에 의해서 비음 동화를 일으켜서 낳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히읗이 니은으로 소리 난다. 니은으로 실현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디귿을 거쳐서 니은으로. 난니도 마찬가지죠. 디귿을 거쳐서 니은으로. 자, 그렇지만 강남에서 이응은 변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말의 변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나의 음운은 여러 변임으로 실현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변임은 음성적으로는 차이가 있어요. 음성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뜻을 변별해 주지 못하니까 이것은 독립적인 음운이 되지를 못해요. 독립적인 음운이 되지 못하니까 모국어 화자들은 이것이 소리가 바뀐지 바뀌지 않는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옷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그래도 이해하기가 쉬운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치조에서 나는 니은인지 경국에서 나는 니은인지 구별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그걸 이해하려면 자꾸 발음을 해봐야 돼요. 뭐 S하고 시 같은 경우는 뭐 사랑할 때의 시옷, 시를 할 때의 시옷, 이게 쉽게 구별이 되죠. 만일 이 시옷을 갖다가 여기다 쓰고 사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사가 안 되죠. 어떻게 소리 날 것 같아요? 샤 이렇게 소리 나겠죠. 그 다음에 시를 할 때 이걸 쓰지 않고 이 S를 써버리면 어떻게 소리 날 것 같아요? 실 이렇게 소리 나죠. 그래서 하시고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시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가소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써버리면 가쇼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음을 들으면 금방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나 했을 때 나하고 그 다음에 니 했을 때 니하고 이게 구별하기가 꽤 어려워요. 나 했을 때 니은은 혀끝이 치조임 맞는 거예요. 니 하면은 경국에 혀의 앞부분이 경국의 쪽에 만나는 거예요. 니, 나, 니 이거 구별하는 거. 그런데 이 니도 치조에서 소리가 나게 되면 니가 아니고 니가 되죠. 니. 자, 니하고 니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니 하면은 경국에, 니 하면 치조. 그런데 이 둘을 보통 모국화자들은 잘 구별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니은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변이음이에요. 서로 다르다고 느끼면, 모국화자가 느낀다면 그것은 실은 변이음이 아닌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기역 같은 경우에도 유성음의 사이에 쓰이는 기역과 어두에 쓰이는 기역이 다른 건데 그것을 인식을 잘 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역과 디귿, 비역 이것이 종성에서는 내파음. 그래서 파열되지 않는 것을 내파음 또는 불파음 또는 미파음이라고 그래요. 파열되지 않는다. 불파, 내파, 미파. 근데 파열되는 것을 외파 그러니까 이렇게 맞추면은 내파음, 외파음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불파라는 말도 쓰고 미파라는 말도 써요. 어쨌든 파열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니까. 자, 그래서 이 기역, 디귿, 비역, 그 다음에 파찰음, 지읒. 자, 이것들이 이제 유성음 사이에서 유성음으로 실현되는 거. 그러니까 K가 이렇게 실현될 수도 있고 유성음 사이에서는 이렇게 실현될 수도 있고 나머지 디귿, 비읍, 지읒도 마찬가지. 근데 지읒은 그 자체로 왜 내파되지 않죠? 불파되지 않죠? 지읒이 내파될 때는 뭘로 바뀌어요? 디귿으로 바뀌죠. 자, 그 다음에 이몸이나 반모음 앞에 치저음들이 경국의 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말한 시옷, 쌍시옷,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리을도 치조에서 나는 것하고 경국에서 나는 것하고 구별이 돼요. 뒤에 보겠지만 달력 같은 경우, 달력 그랬을 때 이 리을은 치조에서 소리 나는 게 아니고 경국에서 소리 나는 거예요. 경국에서. 달력 해보세요. 달력, 역 할 때, 이 리을이 경국에서 소리 나는 걸 이렇게 표기해요. 경국에서. 달력하고 뒤에 붙죠. 뒤에 붙어요. 그 다음에 달하고 끝냈을 때는 치조에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반모음 이 때문에 뒤로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뒤에 옮겨가서 경국에서 소리가 나요. 자, 변이음과 이제 음소의 상호관계. 자, 변이음 중에서 이제 음소가 되려면 그게 대표의 성격을 띠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대표 변이음 그러는데 기역 같은 경우에는 K로 나타내는 게 이게 이제 무성의 파열음이고 G 같은 경우는 유성의 파열음인데 그 다음에 불파음 같은 경우는 무성이죠. 그러니까 무성의 파열음을 대표음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파열음으로 규정을 하는데 책에 따라서는 파열음 쓰지 않고 폐쇄음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파열음이 맞는가, 폐쇄음이 맞는가? 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 폐쇄는 어떤 단계에서나 다 일어나니까 이것을 파열음으로 보지 말고 폐쇄음으로 보자. 폐쇄음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근거를 들어요. 뭐 그래요. 가령 가, 고 했을 때 이 각, 오 했을 때 이 기억이나 이 기억도 반드시 폐쇄의 단계를 거치죠. 자, 가고 했을 때 K가 발음되기 위해서는 폐쇄된 상태에서 터져야 되죠. 가 할 때 그 직전에 딱 막아져야 돼요. 막아진 다음에 터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폐쇄 플러스 파열이에요. 자, 이것은 각 했을 때는 폐쇄고 뒤에 모음이 연결됐어야 다시 파열이 이루어지죠. 전부 다 폐쇄 단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폐쇄음이라고 해야 된다. 자, 이게 폐쇄음이라는 명칭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대표 변이음으로 이 명칭을 지어야 된다. 대표 변이음. 그 근거는 이 폐쇄된 상태가 음성상으로는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령 가고 같은 경우 가고 이랬을 때 KAGO 이렇게 되지만 이것은 파열이지만 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이 파열이 완벽하게 폐쇄가 안 되고 마찰 단계로 가고 그러면 고 했을 때 자, 마찰을 한번 시켜보세요. 고 해보세요. 고. 그 마찰 단계가 되면은 음이 이렇게 돼요. 자, 이것은 영국의 마찰음이에요. 가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부부 해보세요. 부부 그러면은 보통 부 이렇게 되는데 빨리 발음하면 부부 하면서 마찰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것은 이제 부가 돼요. 자, 이거 기억나죠? 중세국어에서 이 음은 뭐예요? 비읍 순경음이죠. 유성 양순 마찰음. 부부. 자, 이렇게 소리 나니까 폐쇄가 모든 그런 변임에서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마찰음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러니까 대표 변임은 이 기억에 따라서 파열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것까지는 뭐 크게 이렇게 막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근거에 대해서만 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파열음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은 이 폐쇄음으로 하면 파찰음 같은 경우에 파열음 플러스 마찰음인데 폐쇄음 그러면은 폐찰음이라고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은 명칭에 있어서 좀 혼란이 오고 그러니까 파열음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일단 여기서는 파열음을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운소 보면 아까 운소는 비분절 음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리의 장단, 강세, 뭐 성조, 억양, 연접은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걸 붙느냐 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근데 아버지 가하고 방을 붙여버리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의미가 달라져 버리죠. 호랑이가 죽을 먹는다. 호랑이 가죽을 먹는다. 자, 이런 게 이제 연접에 의해서 어떻게 붙이느냐 띄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니까 이 연접도 운소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운소는 이 비분절 음은 모든 발화에 항상 존재해요.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말을 할 때도 강세가 있죠.
내가 수업을 진행할 때도 내가 억양이 없이 밋밋하게 한다면 금방 졸리겠죠. 내가 수업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눈에 좀 힘이 떨어진다. 그러면 내가 의도적으로 중간에 강세를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점에서 주느냐. 물론 아주 막 엄청나게 많으면 목소리가 더 높아지겠죠. 더 세게 하고 이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제 쓰는 거죠. 어떻게 적절하게 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학교 가서 선생님들에서 강의할 때 내용보다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게 이런 억양이나 강세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절히 줘서 주의를 이렇게 집중시킬 것인가, 이것을 많이 고민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이런 것들이 일반 음에서는 특별하게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이 많잖아요. 영어 같은 경우는 악센트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지죠. 악센트를 앞에 주느냐 뒤에 주느냐에 다른데 우리말은 의미를 그렇게 분별하지는 못해요. 대신 장단만 의미를 분별하는데 요즘은 그것도 점점 흐려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음의 장단 보면 표준 발음법 제3장에서 장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말에서는 이제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 소리를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 내리는 눈 보라. 보는 눈. 이것을 이제 눈. 그래서 눈에 눈이 들어가니 눈물이냐, 눈물이냐. 이런 식으로 구별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학생들이 변별적으로 이렇게 잘 배우지 않으니까 실은 굉장히 어려운 게 돼버렸어요. 자, 눈이나 말이나 밤, 뭐 이런 것들이 뒤에 갔을 때, 첫눈 그랬을 때 첫 음절이 아니니까 사라져버리죠. 첫 음절에서만. 그런데 이제 예외의 경우, 합성어의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이게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신, 반의, 제3, 제4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어가 연결되면 축약되면서 긴 소리로 되죠. 우리가 이런 것을 보상적 장음화 이렇게 말하죠. 봐, 기어. 근데 와나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이 짧게 발음하는 경우. 원래는 긴 건데 짧게 발음하는 경우에는 용어 어간에 자음 어미가 연결되는 감고, 감다 되는데 감아 그렇게 모음 어미가 연결되면 이때는 짧게 발음돼요. 근데 그 외외 같은 경우는 끌다 같은 경우는 모음이 연결돼도 길게 발음하죠. 끌어, 떫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피동이나 사동전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도 이 장음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감다인데 감기다, 꼬다, 꼬이다. 그런데 끌리다, 벌리다, 없애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길게 유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관련 탐구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 책의 편제가 보면은 중간중간에 토바보기가 들어가죠. 예, 그 토바보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련 탐구 문제는 왜 넣냐면 이 출제자들이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예요. 문법 교과서에 있는 탐구 문제 중에서 문제에 낼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문제를 낼 때 이 사람들이 뭐 자기가 평소에 관심이 있는 분야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내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행 학교 문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동떨어진 내용을 낼 수는 없어요. 이게 학교 문법에 맞아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큰 어느 정도 틀이 있겠죠. 자,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 문법 교과서, 그 다음에 탐구학습 문제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요. 근데 탐구학습 문제 여러분들 참고서 다 풀어보면 알겠지만 답이 항상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교과서를 집필하는 사람들의 관점이 거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탐구학습 문제를 보면은 이런 문제가 변형이 되면은
임용고시 문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탐구 문제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탐구 문제를 다 한 건 아니고 조금 의미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만 따로 집어넣었어요. 나름대로는 이 편제에 꽤 신경을 써서 그래도 단권하니까 단권하 한번 딱 보고 나면 전체적인 틀, 쉬운 내용부터 어려운까지 다 내가 한번 공부했다.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반 막 전공 서적의 편지하고는 약간 다른 점들이 있어요. 이것은 수험서니까 철저하게 실용적인데 초점을 맞췄어요. 여러분들 한번 책을 딱 보고 나면 처음 공부한 사람이든 아니면 오래 공부한 사람이든 내가 현대구문법을 정말 A부터 Z까지 한번 다 봤다.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완벽하게 끝이다. 이런 생각 이렇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딱 만들고 보니까 그래도 조금 미진한 구석은 있어요. 근데 의도는 그렇다 이거죠. 의도는 여러분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내가 처음부터까지 완벽하게 다 했다 이런 느낌이 들게 다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탐구 문제도 그냥 넘기지 말고 이 문제를 내는 의도가 뭘까? 교과서를 만든 사람들이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풀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7차 문법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천재교육에서 나온 건데 이 학생이 저는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아나운서 기본자들이 정확한 발음이라고 해서 특히 발음 공부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예민한 학생이죠. 근데 우리 이제 여러분들도 국어 선생님이니까 발음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저도 늘 이 발음 연습을 하는데 그래도 가끔 발음이 약간 뚜렷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뚜렷하지 않. 들이가 조금 흐려진다든지. 근데 그런 것들은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게 볼펜 물고 한다는데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볼펜을 물고 발음하면 아구의 힘이 좀 세져서 좀 정확해져요. 자, 그런데 커피 할 때 커피 이것은 마찰음이죠. 피 하면 순치 마찰음이에요. 입술과 이빨이 만나는 거예요. 푸 하는 소리죠. 근데 이 피 하면 이것은 양순음이죠. 양순 격음이에요. 입술 거센 소리. 피. 보통 사람이 구별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발음하는 것을 가끔 들을 수 있어요. 커피숍에서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온 학생들. 이런 애들은 커피라고 하지 않고 커피 이렇게 발음해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다 발음하죠. 근데 아나운서들이 자기들이 정확하게 발음한다고 커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예요. 지금 질문이 커피 발음하는 게 맞냐? 커피 하는 게 맞냐?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커피 그래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피라고 발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의 어문체계는 순치 마찰음이 없죠. 자, 그러니까 커피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말 체계에 따라서 양순음, 양순 격음으로 발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음성과 의문의 개념 및 관계를 정리하자. 음성은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 어느 언어에나 다 존재하는 소리. 그렇지만 의문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소리. 그 다음에 변별적인 기능을 하는 소리. 자, 그 밑에 보면은 실제로 국어의 리얼은 환경에 따라 소리가 다르게 실현되는데도 한국인들은 각각의 소리를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는다. 이유가 무엇인가? 자, 이 리을이 R로도 소리 나고 L로도 소리 나고 각각 다른 소리인데 우리는 구별하지 않는다. 영어는 이게 L과 R로 따로 구별된다. 왜 그런가?
아까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딱 정리했죠. 뭐가 다르기 때문이다? 의문의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그렇게 써야 돼요. 왜 그런가? 그것은 의문의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 이제 의문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봤습니다.